자, 비가 온다니까 선수를 이렇게 이제 좀 드러놔야 되겠죠? 자, 다가 세우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보트 피싱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늘막을 작업을 하러 이곳 인천에 있는 럭키마린에 방문을 했습니다. 출고를 하고 한 달이 좀 넘은 시간인데요. 그동안 햇볕에서 낚시를 몇 번을 했더니 거의 뭐 수검댕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시간을 내서 이곳에다가 그늘막을 설치를 하러 이곳에 왔는데요. 사실 오고 나서 제가 보니까 오르카 560 2호가 이번에 곧 출고를 하려고 출고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감 작업이 한창입니다. 굉장히 지금 바쁘게 휴일도 없이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제 그늘막을 소개를 해드릴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르카 560이 출시가 되는데 바뀐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심술이 납니다. 이거 진짜 나는 1호라서 없고 2호니까 그런 바뀐 부분들이 굉장히 요소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술이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바뀐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하러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작업들이 굉장히 바쁘게 한창이신데요.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650 수륙 양용 지금 현재 제작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보이는 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오르카 560 2호입니다. 동생이죠. 제 보트의 동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게 천왕성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 판매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오르카 760 천왕성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오르카 560이 있으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자, 요거 한번 밖으로 꺼내가지고, 부장님 요거 밖으로 잠깐 꺼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제 제가 이번에 곧 출시를 하게 될 오르카 560 2호를 제가 뒤에다가 세워놨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보이시는 모델이 제가 타고 다니는 제 보트입니다. 오르카 560 1호 모델이죠. 첫 번째 1호 모델인데, 사실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뭔가가 똑같아 보입니다. 사실은 스펙상으로 보면은 엔진이나 보트 사이즈라던가 그 다음에 트레일러 사이즈마저도 아주 동일한 그런 모델입니다. 하지만 요소에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구경을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체는 똑같습니다.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5m 60의 기본 선체고요. 그 다음에 엔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도하츠에서 나온 115마력 포사이클 엔진을 장착을 했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2호 같은 경우에는 제 동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 동생의 보트 같은 경우에는 머큐리 프로 XS 모델이죠. 115마력의 머큐리 엔진을 장착을 했습니다. 가격 차이는 약간 더 머큐리 엔진이 조금 더 비싸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출력 면에서는 그 누구라도 이 엔진이 훨씬 출력이 좋다, 머큐리께 좋다, 도하츠께 좋다, 어느 게 좋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아직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출력 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미 쪽에 보시면 자연 배수구가 있습니다. 이 자연 배수구는 뭔가 하면 갑판으로 떨어지는 물들이 바로 이 배수구를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제 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에서 그냥 자연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가려주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굉장히 원활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때로는 단점은 뭔가 하면은 동해안 같은 데는 너울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 너울에서 배가 자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짐을 많이 싣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이 탔을 경우에는 물이 조금씩 뒤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배수 자체는 굉장히 원활하지만 밖에서 간혹 물이 안쪽으로 유입이 됐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물론 이 워터라인을 감안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게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뭐 들어오는 물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하지만 동해 같은 경우에 이제 너울이 굉장히 센 경우에는 약간씩은 내부로 물이 들어왔다가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감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완을 해서 나온 게 이렇게 이제 스커퍼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갑판에 물이 떨어지면 이 경막을 통해 가지고 경막을 밀고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물이 다 흘러나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겠죠. 닫힌 다음에는 외부에서 물이 거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거 좋아 보이는데 나도 이걸로 바꿀까? 스커퍼를 장착을 해놨다라는 모습, 이제 변경된 사항이고요. 이 2호 보트 같은 경우에는 도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칼라라던가 그 다음에 도장의 종류 자체도 커스텀으로 이 선주분께서 특별히 주문을 해서 도색을 이제 한 건데요. 가격 또한 굉장히 고가라고 합니다. 뭐 한쪽만 칠하는데도 거의 뭐 15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우레탄 도장을 했죠. 그래서
만일에 어디에 쿵 찌거나 뭐 조금 찌그러지더라도 퍼티나 이렇게 작업하고 그 다음에 도색만 새로 우레탄 도색 새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컬러 같은 경우에도 럭키마린의 어떤 그 시그니처 같은 그런 컬러죠. 밝은 그레이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이 럭키마린에는 이 도장의 컬러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리터치가 가능한 그런 컬러인데 이분은 본인이 원하는 컬러로 커스텀으로 컬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도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로고를 보고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냥 페인팅으로 로고를 칠을 했죠. 모델명이죠, 모델명. 오르카 56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그냥 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주분께서는 레이저 조각으로 해가지고 모델명을 이렇게 한자 이렇게 이제 붙여놨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레이저 조각을 해서 모델명을 한자 붙였다는 거 일단은 특징적이고요. 갑판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뀐 모습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와 이거 3D 소나인데 굉장히 비싼 건데 레이마린 거 3D 소나가 달려있네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선체 위를 올라왔는데요. 아직은 이제 조금 미비한 상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현재 작업 중인 배를 제가 앞으로 빼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요. 감안을 하고 여러분들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실 여기에 제 보트와 동일하게 이제 선체에는 이 티그매트가 이제 붙게 되어 있는데요. 이 티그매트는 이제 제 보트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티그매트가 갑판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제 보트 같은 경우에는 계단과 그 다음에 이제 선체 측면에만 이제 제가 붙였는데 지금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측면과 그 다음에 이 선수 쪽 갑판 전체가 다 티그매트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공 전 단계인 거고요. 이 부분이 전체가 다 티그매트가 붙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선주분께서 그걸 이제 감안을 해서 전체를 다 티그매트를 이제 시공을 하게 될 계획인데요. 이 티그매트가 사실은 저는 조금 뭐 그렇게 무조건 선호하지는 않아요.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는 있지만 이 부분들이 이상하게 고양이들이 올라가가지고 자꾸 긁어요. 그래서 제 보트 같은 경우에도 한쪽 면에 일부분이 고양이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파손이 조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뭐 이 티그매트를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데 제 취향에서는 전체를 다 까는 거는 저는 좀 가격 대비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내구성 면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 부분을 전체를 다 체크 무늬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파손이라던가 이런 건 굉장히 견고하고요. 그 다음에 또 티그매트를 깔아가지고 뭔가 긁히거나 오물이 오염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단지 이제 이 티그매트를 요소요소에 깔려 있으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그런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전동릴 단자를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전동릴 단자를 2개를 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 다 타공을 해놓고 저는 전동릴 단자를 달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전동릴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대구 낚시할 때 이제 저는 전동릴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한쪽에서만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도 하고 한쪽에만 꽂아 놓으면 결국 한쪽은 짧아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매번 바꿔 끼기도 그렇고 해서 저는 전동릴 배터리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달진 않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전동릴 단자를 달아 놓으셨네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선수 쪽에 선실에서 나올 수 있는 해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0파이짜리 원형 해치를 이제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인데 지금 이 해치 같은 경우에는 사각의 해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400에 400 정도 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저는 뭐 사실은 이 부분으로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보다는 그냥 이스케이프 해치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 선주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 해치를 설치를 하셨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트를 보관을 하는 게 아파트에다가 보관을 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주차 라인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보트가 트레일러가 훨씬 주차 라인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즈인데요. 주차 공간은 굉장히 여유 있는 사이즈인데 지하로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난간이 걸리겠죠. 일반적으로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높이가 2m 20까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2m 20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난간을 이렇게 뺄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자, 한번 제가 난간을 빼볼게요. 자, 이 난간을 이렇게 빼면 낮아지죠. 거의 뭐 한 600, 700 정도가 사이즈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기기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2대를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측에 보고 계시는 게 허밍버드 헬릭스 8 모델인데요. 이 용도는 이제 해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포인트 탐색이라던가 그 다음에 포인트 정보, 그 다음에 해도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요 허밍버드 제품을 설치를 하셨고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모델은 바로 이제 레이마린에서 나온 어군 탐지기인데요.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켜볼게요. 짠. 이 제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식 판매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직구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한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D 소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군 탐지기의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이 레이마린 제품을 설치를 하셨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의자 같은 경우에 지금 선장석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기성품입니다. 사실은 뭐 마린자만 붙으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얼마더라? 뭐 8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가격이 간다고 합니다. 지금 낚싯대 꽂이가 이렇게 4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한 2명 정도가 걸터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선장석을 이분은 설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가 천막을 씌울 그런 계획인데요. 지금 이 선주분 같은 경우에는 비미니 천막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접었다 폈다 하는 형태로 이용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시면 요게 이제 마린용 무선 충전기거든요. 스마트폰 충전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무선 충전이 됩니다. 요거 이제 마린용으로 선주분께서 또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역시도 굉장히 고가라고 하네요. 거의 뭐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옵션이죠. 지금 제 뒤에 보고 계시는 가이드 모터 같은 경우에도 테러반 모델을 설치를 해 놓으셨고요. 거의 풀옵션에 가깝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이드 모터를 곧 설치를 할 건데 제가 모델을 하나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아직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나오면 저 역시도 가이드 모터를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자, 이제 선실이 있는데요. 선실 내부의 형태는 거의 동일한데 이 선주분께서는 바로 전동 화장실을 안에다가 넣으셨어요. 자, 제가 전동 화장실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운데에 화장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그러면 이제 화장실이 나오죠. 화장실을 열고 앉아서 볼일을 보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뭐 사실 이 공간이 사물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포타포티 화장실을 하나를 이제 넣어갖고 다니는데요. 전동 화장실을 크게 여러 번 사용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출조를 나가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물함이라던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뭐 이것도 옵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옵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본인에 맞게 설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모두 동일합니다. 마감재라던가 뭐 시트라던가 다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제 보트가 또 틀린 점이죠. 바로 이제 이 기어 레버인데요. 기어 레버가 저는 사이드 마운트를 갖다가 설치를 했지만 이 보트는 이제 탑 마운트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지난 영상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탑 마운트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탑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사이드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레버를 잡고 전진이라든가 후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탑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툭 밀어도 이렇게 밀립니다. 기아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가지고 낚시를 이렇게 막 하다가도 툭 치면 기아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탑 마운트를 하지 않고 사이드 마운트를 한 이유가 되는데요. 뭐 어디까지나 취향일 수 있습니다. 이 선주분께서는 이렇게 이제 탑 마운트로 기어 레버를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 놓으셨네요. 자, 그 외에 뭐 거의 동일합니다. 스펙이라던가 이런 건 동일하지만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요소에 선주분께서 원하시는 취향과 스타일대로 모든 걸 반영을 해서 제작이 완성이 된 이제 거의 출고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오르카 560 2호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선체 가격이라던가 이런 거 비용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더보기란에는 항상 이 럭키마린 연락처 메모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뭐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